안녕하세요, 햄동입니다. 이번에 햄동이 골라줄 옵션의 차는 제네시스 GB80입니다. GB80의 파워트레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5인승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제 가솔린 2.5 터보와 디젤 3.0은 19인치 기준,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가 없고 20인치부터 되기 때문에 5인승 20인치 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우선 가솔린 2.5 터보 같은 경우는 304마력에 43토크, 연비는 AW 경우 9 정도 나오고요. 3.5 같은 경우에는 380마력에 54토크, 그리고 연비는 8 정도 나옵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278마력에 60토크에 한 11 정도 나오죠, 연비가. 저는 2톤이 넘는 SUV들, 그런 차들은 마력보다는 토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력은 고속으로 계속 달릴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사실 SUV로 그렇게 고속을 계속 달리면서 힘이 막 넘쳐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 이 토크는 이제 가속이나 제가속 이런 거 할 때 힘이기 때문에 이 토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솔린을 살 경우 3.5 터보나 디젤, 진품 명품 시승기에서 디젤 3.0을 타봤을 때 진동이나 이런 게 6기통이다 보니까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좀 연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디젤의 60토크를 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인승이 있는데 7인승은 100만 원이 추가되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 7인승보다는 5인승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AWD를 저는 넣을 건데요. 일단 AWD 넣었을 때 80kg가 증가하고 350만 원이 증가하지만 이 LSD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LSD가 뭐냐고 하면은 E는 여기서 이제 전자식이라는 뜻이고요. 이 LSD는 Limited Slip Differential이라고 해서 차동 제한 장치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차동 장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알쓸자식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설명할 예정이고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차동 장치가 이 저항이 많은 바퀴가 아닌 바퀴에 회전수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마찰이 별로 없는 데서 아주 빠르게 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로 같은데, 진흙탕 빙판 같은 데서는 마찰이 별로 없으니까 이 차동 장치가 바퀴를 계속 빠르게 돌게 하기 때문에 헛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해주는 게 바로 LSD, 차동 제한 장치. 그래서 험로 같은 데서 헛돌지 않고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로, LSD가 있으면 어디 오프로드 많이 가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오프로드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험로 탈출해도 좋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없고 다 이제 개별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리마레드랑 골드코스트 실버 색상이 이제 외장 바디 컬러가 삭제됐다는 점이 있고요. 3.5 터보나 3.0 디젤을 봤을 때 시작가는 3.5 터보가 6,730만원, 3.0 디젤이 6,580만원입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든 이 시작가는 이렇게 되고요. AWD, 아까 ELSD도 있고 해서 저는 넣을 거라서 350만원 추가하고요. 휠 같은 경우는 3.5 터보는 19인치가 없고 20인치가 기본이어서 0원이지만 20인치는 120만원을 내야 되고요. 3.0 디젤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기본이어서 20인치는 70만원, 20인치는 19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저는 주행 성능을 생각하면 무조건 20인치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휠 무게나 이런 것도 있고 노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인치가 높아지면 불리해지고 연비도 불리해지기 때문에 20인치로 타협하는 게 좀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존재감, 그리고 20인치 휠이 또 멋있기 때문에 멋과 존재감 그런 게 더 최우선이라고 하면 22인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중에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비싼 SUV이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 디자인도 저는 고급스럽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본하고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하고 이 2하고, 특히 2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따가 실제로 견적을 내보면서 비교해 드리겠지만 눈 여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350만원 투자하는데 별로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퍼퓰러 패키지인데요. 이게 630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2열 컴포트 패키지 4가지가 한 번에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인데요. 이걸 다 따로 하면은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씩 넣는 것보다 70만원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저는 퍼퓰러 패키지 괜찮은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특수한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비싼 옵션이고요. 하이테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3인치 3D 클러스터와 함께 지능형 헤드램프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12.3인치 클러스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게 좋은 옵션입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같은 경우에는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때문에 사실 제일 늦는 거고, 그 다음에 후측방 모니터,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까지 되니까 큰 차를 이렇게 넣을 때 좀 편리할 것 같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열의 전동, 리클라이닝, 슬라이딩, 틸팅 같은 거를 이제 전동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도어 커튼 있다는 점, 그리고 3존 공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좋겠죠. 뭐 목베개나 뭐 이런 화장고 이런 거는 아주 부수적인 거니까요. 이 2열 컴포트 패키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산다고 했을 때 2열 컴포트 패키지는 안 넣어도 되지만 대형 SUV를 사는 사람들은 2열에 이제 자녀들 또 편안하게 또는 이제 뭐 부모님들을 모시기에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넣기 때문에 저는 퍼퓰러 패키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160만원 넣는데요. 이거는 진품 명품 시승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그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넣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기본 사운드도 뭐 괜찮지만 그래도 이게 확실히 노면 소음이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넣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선택 사양으로는 이제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 그래서 뭐 마사지 좀 되고 이런 시트랑, 그 다음에 고스트 도 클로징이라고 해서 이 문을 이렇게 세게 안 닫아도 딱 이렇게 걸쳐만 놔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스르륵 닫히는 기능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고급스럽고 좀 편한 건 사실이지만 120만원의 가치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선택 사용을 넣어놨고요. 마찬가지로 파노라마 썬루프도 선택 사용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 스텝을 선택 사용을 넣어놨는데요. 이유는 제가 진품 명품 시승기로서 그 차주분의 차를 타다 보니까 탈 때 좀 높아요. 아이들이 있거나 뭐 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타시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열에 타기 위해서 이 사이드 스텝을 기호에 따라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3.5 터보 같은 경우는 8,170만원 이 또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런 선택 사양들 옵션을 이제 넣고 이 사이드 스텝까지 넣게 되면 이 8,479만원이 되고요. 3.0 디젤 같은 경우는 8,090만원이고 여기서 이제 다 넣게 되면 8,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견적을 내볼 건데요. 저는 가솔린을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3.5 터보로 내겠습니다. 기본 가격 대비 55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LSD가 있기 때문에 350만원에 AWD를 넣겠습니다. 벌써 7천만원이죠. 인승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인승, 여기서도 써있네요. 기본 5인승, 136 및 5인승 이하 인원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7인승 같은 경우는 전동식 폴딩이 가능한 3열 시트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근데 뭐 5인승이 좋죠. 색상 보면은 여기에 우유니 화이트가 퍼퓰러라고 돼 있어서 뭐 실제로도 하얀색 차를 많이 보는데 저는 솔직히 제네시스 GB80의 하얀색은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이 나머지 색깔들 있잖아요. 카본 메탈, 뭐 로얄 블루, 뭐 블랙이든 세빌 실버, 뭐 카디프 그린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화이트가 제 인기라고 하니까 뭐 선택은 뭐 본인의 몫이지만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이 화이트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트 무광도
또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광은 비추드리는 게 관리가 힘들고 스크래치가 나면은 복원이 거의 안 된다시피 해가지고 저는 그냥 유광, 메탈릭 유광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차주본 차처럼 카디프 그린을 선택하겠습니다. 휠은 저는 20인치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영원이죠. 여기서 22인치. 디자인은 이쁘나 주행 성능을 위해서 20인치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장 디자인인데요. 아까 스탠다드는 그냥 뭐 요 정도입니다. 뭐 그냥 뭐 무난해요. 특별한 점이 없고 그냥 내장 디자인에 크게 영향을 안 받으신다면 뭐 이 정도 옵시디언 블랙의 바닐라 베이지 투톤이 그나마 좀 예뻐 보이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걸 하면 15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벌써 이 센터 콘솔도 알루미늄으로 바뀌는 것 같고 여기는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죠. 여기서 알루미늄으로 바뀌는 것 같고 달라지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좀 색깔을 더 넣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달라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제일 이쁘네요. 어반 브라운엔 바닐라 베이지 투톤. 자,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입니다. 원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도 투톤이 되죠. 이 되게 이쁘거든요, 투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좋은데 고르면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어반 브라운의 바닐라 베이지도 괜찮고 이건 좀 그렇고 그 차주분의 차처럼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같은 경우는 나무 인테리어 옵션 오픈포 리오드도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올리브 애쉬, 블랙 애쉬, 버치, 뭐 메탈리포 필러. 근데 너무 하얘니까 저는 블랙 애쉬 또는 뭐 올리브 애쉬가 좋은 것 같은데 나무니까 그래도 올리브 애쉬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플러 패키지입니다. 보시다시피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테크 뭐 이렇게 다 4가지가 선택되어 있죠. 630만원 넣고요. 자, 여기서 컨비니언스 에르고 모션 시트, 네, 고스트 도어 클로징 있는데 저는 저 같으면 솔직히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되게 좋잖아요. 뭔가 차를 이렇게 세게 안 닫아도 되고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넣지만 일단은 뭐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넣지 않고 그 다음에 렉시콘 사운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때문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넣고 뭐 파노라마 선루프 확실히 개방감이 좋은데 뭐 이것도 선택 사양이니까 안 넣고 사이드 스텝 뭐 굳이 안 넣고 전동식으로 밖에서 해도 되지만 뭐 그 정도까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을 때 8,170만원 이고 자 이제 저 같으면은 저는 이제 뭐 자녀나 이런 분이 없으니까 사이드 스텝은 빼고 파노라마 선루프에 컨비니언스 넣어서 8,430만원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그 다음에 차로 변경 보조 기능 이게 있는데 실제로 차주분의 차를 타봤을 때 멀티 펑션 스위치를 완전히 좀 잡고 있어야 차선 변경이 되더라고요. 뭐 나중에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좋은 기능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 크게 좋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좀 땡겨주는구나 이런 기능인데 150만원을 내니까 저 같으면 넣지 않겠습니다. 아웃도어 패키지 같은 경우는 그냥 2열에 220V랑 그 다음에 충전 있고 그 다음에 러기지 스크린 및 러기지 매트가 있는데 이것도 굳이 40만원씩이나 주고 진짜 캠핑을 엄청 다니시는 분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빌트인 캠 패키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블랙박스를 다니까 굳이 필요가 없겠죠. 뭐 차량 보호 필름 이런 것도 외부에서 PPF 하기 때문에 굳이 65만원 내고 할 필요가 없고 뭐 플로어 매트 같은 경우도
그냥 더 이쁜 거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카본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도 굳이 여기 카본을 290만원이나 넣는다는 게 디퓨저랑 이 스키드밖에 안 되는데 좀 가격적으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네시스 GB80의 옵션을 한번 골라드려 봤는데요. 우아한 디자인을 갖고 또 제네시스의 가장 비싼 SUV이기 때문에 좀 고급스럽게 꾸며봤습니다. 우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토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3.5 터보 또는 3.0 디젤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렸고요. 휠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성능을 위해서는 20인치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개별 옵션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파퓰러 패키지랑 그 다음에 렉시콘 사운드를 무조건 넣는 선에서만 이제 추천을 드렸고, 나머지 컨비니언스 패키지라든지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사이드 스텝까지는 선택 사양으로 하시면은 좀 알차게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옵션들은 이 제네시스 GB80을 구매하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도 굉장히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사이트의 견적 내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조합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새로운 차를 또 옵션을 골라드릴 텐데요. 혹시 햄동이 옵션을 골라줬으면 하는 차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좀 주시면은 우선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서 옵션을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햄동이었습니다.